네,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은 꼭 맨 마지막에 가서 하는 얘기가 먹는 얘기입니다. 먹는 이야기 빠질 때는 거의 없어요. 또 저녁을 안 먹다 보면 뭐 말로 떡을 하면 조선이 먹고 또 남는다고 꼭 말이라도 무슨 뭐가 어떻고 먹는 얘기는 꼭 한번 하게 되잖아요. 이제 날이 더워지면은 우리가 이제 음식도 좀 주의해 먹어야 돼요. 그 음식을 주의해 먹는 이제 기준이 뭔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피의 흐름에 맞춰서 음식을 조절해야 돼. 왜 그런가 하면 이 피는 이게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게 흐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날이 춥잖아요. 추우면은 이제 피부의 혈관이 이렇게 수축되면서 이 피가 거의 뇌하고 소화기관으로 다 몰려버려요. 그러니까 혈압이 터지면 주로 언제 터집니까? 예, 겨울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목욕할 때도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언제나 목욕할 때 공복에 좀 해야 된다, 참. 왜냐하면 공복에 하면은 위가 비어 있기 때문에 압이 채면 위가 이렇게 부풀, 위장 쪽에 피가 몰리면서 어떻게 좀 뇌의 압이 내려갈 수 있는데 위장에 음식이 꽉 찬 상태에서 갑자기 아주 찬물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 어떤 유격이 폭이 좁아지니까 터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운 데 있다가 갑자기 찬 데 딱 갔을 때 이제 문제가 많이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식사하고 나면은 이 소화시키기 위해서 피가 위로 다 몰려버립니다. 식사 한 끼를 소화하는데 3시간 정도 수면을 통해 충전된 에너지가 빠져요. 3끼를 먹으면은 8시간, 9시간 잡아야 소화기관 움직이기도 바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끼를 줄이면 한 끼분 소화시킬 에너지가 영양도 흡수해주고 몸 안에 쓰레기를 빼주기도 한다. 우리가 전기로 움직인다고 하면 전기라는 거는 밥솥에 꼽으면 밥을 하고 세탁기에 꼽으면 빨래를 하고 청소기에 꼽으면 청소를 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주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가 어디로 몰릴까요? 뇌로 가면은 위에는 피가 안 와요. 그 스트레스 딱 받고 나면 소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우리가 스트레스 딱 받으면 어느 부위에 치료하러 갈 에너지가 병을 치료하러 못 가버려. 스트레스 안 들어가 버리니까. 제가 조사해보니까요. 암이 절대로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암이 걸릴 수도 없고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보는 절대 암이 안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바보는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보통 30, 40%가 암에 걸리는데 두 번째로 암이 안 걸리는 부류는 유럽의 집시들입니다. 1% 미만이에요. 제가 오늘 바닷가에 쭉 가서 한번 보니까요. 키를 조사해 보니까 저쪽에 우리가 바다 끝에 그 바위 툭 튀어나온 데 있죠. 그 바위들이 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가 통하는 사람들 바닷가에 가서 조개 껍데기 한번 보세요. 여기 조개 껍데기 많습니까? 적습니까? 다 쓰러져 집중해서 보면 기가 얼마나 센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사람들은 그래. 바다에 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바다가 내놓은 조개도 기가 엄청 세요. 그리고 여기 걷기만 해도 좋아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했잖아요. 그죠? 돌기만 해. 마지막에 고함만 질러도
열혈육성이 무너지듯이 여기 매일 한 번씩 걷기만 해도 몸이 달라져 버려요. 사람들은 그래요. 환경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거하는 공간에다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환경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환경을 파괴하는 일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휴식이란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회복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 환경이 어떤가에 굉장히 좀 중요시합니다. 여기 온 이유도 그것이만. 이 주변 자연 환경이 좋은 만큼 이제 몸의 환경도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환자들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죽을 수 있을까 그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뭐 암이 얼마나 크고 오래됐고 이거 안 물어봐요. 딱 하나 묻는 거 소화 잘 됩니까? 인간의 몸에서 생명 에너지가 고갈되면 입이 마르고 소화가 안 돼버려요. 소화액도 안 나오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지. 뭐 암이 어떻고 이런 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그 환자들이 죽을 때 암 환자들이요. 거의 암으로 죽기보다 못 먹어서 죽습니다. 우리가 자꾸 환자라고 더 먹게 해버리면 그 소화하는데 에너지 다 쏟아가지고 몸 안에 독소를 빼는 에너지로는 쓸 게 없어져 버려요. 자, 중요한 거는요. 지금이 우리가 겨울로 가는 시점이 아니고 여름으로 가는 시점입니다. 우리 몸에 피가 한 5리터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집마다 창고가 있듯이 우리 몸에도 창고가 있어요. 혈액의 창고는 어딘가 하면 이 피부 밑에 정맥입니다. 이 정맥이 최대 우리 몸의 피의 반 가까이를 저장해요. 피는 뜨거운 곳으로 몰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더운 여름에 밖에서 뜨거운 데 있다 보면은 열이 오르면서 이 독소가 생기면요. 이 독소를 먹으면 피가 내부로 간이나 심장이나 신장에 장애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피부의 혈관에다 다 저장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름에는 뇌와 소화기관의 피가 아주 적어요. 자, 그럼 여러분 더운 데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어떻습니까? 기립성 저혈압처럼 핑하고 어지럽잖아요. 그죠? 뇌에 피가 모자라. 이 피가 모자라는 것까요? 이 정맥으로 다 가버렸을까요? 정맥으로 다 가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여름에는 피가 이 속으로 소화기관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피부 쪽으로 닿아버렸어, 되게. 그러면 소화기관에 피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소화기관에는 피가 여름에는 적게 간다. 근데 이 소화기관이 차다 이 말이에요. 뭐 이 냉한 소화기관에다가 여름에 냉장고든 뭐 찬물, 수박, 참외, 뭐 이 과일들 언제 한번 시컷 먹어본 적 없습니까? 목사님 그런 적 없어요? 양껏 먹었는데 화장실 가보면 과일이 그대로 나올 때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보죠. 과일 좋다고 많이 먹는데 과일이 그냥 나와. 익지를 못해. 뭐가 없어가지고요. 피가 없으니까 열이 없어서 그냥 나와버려. 그러면 겨우 여름에 과일 많이 먹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우리가 그래서 이열치열이라 합니까? 날이 더울수록 어떤 걸 먹어요? 여름은 속이 냉해요. 그래서 잘 가스불에 잘 끓여서 기가 충만한 뭐 찌개라든지, 그죠?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마른 곡식 먹는데 왜 뭐 국을 먹냐 그러는데, 개구리가 물 속에서 알 쓸어 놓은 거 보면은 그 점액에 쌓여 있는데 물이 못 들어가요. 이 침이 그런 점액입니다. 곡식을 먼저 충분히 씹은 다음에는 국물 먹어도 이 국물이 점액을 뚫고 소화액을 희석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곡식을 국물에 타서 말아 먹어버리면 침이 못 들어가 버립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더우니까 뭐 시원한 거 뭐 과일 좀 없나 뭐 그러는데, 이거 왜 위험해요? 아주 여름에 더울 때 우리 일하다 보면 허리춤에 그 흙대에서 소금이 나와서 막 털 때가 있어요. 오늘 또 어떤 분이 소금을 양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근데 내가 소금은 그 양의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많이 먹는 게고, 땀을 안 흘리면은 좀 덜 먹는 거고, 또 배에서 꿀꿀꿀 물소리가 나고 손발이 저리고 춥고 살이 빠지면 좀 더 느려 먹는 거고, 그렇지. 소금을 사람 몸에 맞춰서 몇 그램이라는 데이터는 없어요. 많으면 우리 몸에서 빼주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소금을 숟갈로 퍼먹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은 여름이지만은, 제가 아르헨티나 갔더니만 거기는 이제 늦가을, 이제 겨울로 접어들더라고요. 겨울이 되면 우리가 날이 덥습니까? 춥습니까? 추우면은 이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이 피가 어디로 갈까요? 머리하고 소화기관으로 다 가버려요. 소화기관. 그럼 소화기관이 뜨겁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냉면 언제 먹죠? 왜 동치미 얼음 상상 뜬 그 동치미국에다 메밀국수 말아 먹는 거 다 겨울에 먹잖아요. 겨울에 왜요? 피가 속으로 몰려서 더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들이 그래요. 과일이 좋다, 메밀이 좋다,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내 몸에 지금 소화기관이 계절적으로 어떤 것을 수용할 수 있는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날이 더울수록 더우니까 과일 많이 먹는다. 이거 별로 위장의 평화를 주지 못해요. 저는 그럽니다. 이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국은 소화불량으로 멸망한다. 제국은 소화불량으로 멸망한다. 여러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에서 이 내 몸이 편하고 가정이 편하고 나라가 세계가 평안하려면은 제일 기초가 뭔가 하면 위장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오는 약 중에요. 위장약 중에서 그 문구를 사용한 위장약이 있어요. 아마 한 40년 겔포스라는 위장약이 있죠. 그죠? 제산제. 보령제약에서 나오는 거. 그거 제일 처음 나와서 선전할 때 뭐라고 선전했는지 압니까? 이게 이런 푸른 이제 광고 보면은 옛날 M1 소총 이렇게 딱 꼽아가지고 하이버 헬멧 하나 딱 올려놓고 이 들판에 위장의 평화를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다 위장이 불편해서 스트레스 받아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위장의 평화를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인생의 성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광범위하고 거창하게 하면서 그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좀 사청은 좀 더워요. 덥고
그래서 이제 밖에 쭉 나가서 한 바퀴 돌고 나서 생각이, 야, 이제는 여름이다. 네? 여름에는 우리가 뭐를 주의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생채소, 생과일 이런 거 덥다고 함부로 막 먹지 말자. 그런 거 먹으면 질소 과잉이 돼가지고 그 짧은 밤에 소변 보러 서너 번만 일하면 날 새버립니다.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이 더울수록 충분히 음식은 익혀 먹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본능이 있어요. 본능. 요즘 사람들은 뭐 표고나 무나 이런 거 끓여가지고 그 물을 먹는 게 있죠. 야채 수프라거나.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어릴 때 보면 채소 나물 가져와서 막 삶을 때 그 물을 마십니까? 버립니까? 요즘은 먹고 그때는 버렸어요. 내가 생각해보면 그래. 우리 어머니가 언제나 나물 삶으면 그 물은 버리고 하더라고. 요즘은 야채 수프 해가지고 전부 끓여가지고 마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버리는 게 맞죠. 버리는 게. 거기 질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질소물이 들어가면은 이 질산염은 질소 하나에 산소가 3개 붙어 있어요. NO3예요. 근데 우리 입과 위장에 아질산균이라는 이 균이 있는데, 이거는 이 NO3에서 산소를 하나 띄면 NO2를 만들어서 아질산염을 만들어요. 이 아질산염이 아민이라는 것이 결합이 되면요, 한 300여 종의 화학물질이 만들어져요. 그 중에 95%가 간독성, 세포 돌연변이, 암을 일으켜요. 근데 내가 그 질소에 중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아질산염은 첫째로 강력한 이뇨제입니다. 이거는 외형을 크게 하는 호르몬제예요. 호르몬제. 외형을 크게 해. 질소 비료 많이 주면 배로 애들 머리통만 하잖아. 그죠? 사과도 크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뇨제다 보니까 이빨이 크죠. 채소도. 소변 조절이 안 돼요. 익혔을 때 질소가 한 반 이상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최소한 익혀서 먹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생채소나 생과일의 신화를 좀 버려야 돼. 그 자체로는 우리가 신선하고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내 몸에 이렇게 딱 맞춰봤을 때 그건 절대 내 몸에 이득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생각이 좋기 때문에 좋을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돌다리도 어떻게 하고 건너갑니까? 두들겨 보고 건너간다고. 여기 이제 암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거머리가 이렇게 피 빨아먹잖아요. 그죠? 암세포는 무조건 정상세포보다 당대세가 4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양성자를 넣어서 추적 사진 찍을 때, 팩트 찍을 때 암세포를 어떻게 찾게 하느냐? 포도당에다 섞어서 주사를 해요. 그럼 암세포는 포도당을 4배나 더 많이 먹으니까 그거 할 때 양성자가 따라 들어가는 걸 추적 사진 찍는 게 팩트 사진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암세포가 당분을 그렇게 먹고 사는데 우리가 계속 과일 당근 먹으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요즘 뭐 과일은 내가 봐서는 건 생명과가 아니고 거의 선악과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약도 많이 주고. 근데 우리 머릿속에, 우리 지금 한국에서 과일을 수입하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더라고요. 작년 되면 거의 배가 늘 정도로 수입 과일이 들어와버려요.
특히 이 여름에 그런 거 안 좋은 거 먹고 해버리면 그 몸들이 다 식어버리고 균형이 깨져버리고 정상 몸을 유지하기가 힘든다는 게. 이 사람의 몸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제 언제나 이 곡식이라는 걸 생각하세요. 곡식.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미네랄이라는 것은 희토류 금속에 비유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나 보면요. 인간이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날에요 복이 있도다 하고 전도서에 해놨는데요. 기력, 기의 힘을 얻으려면은 때에 맞춰서 먹어야 되는데 그 한문으로 기자가 안에 쌀미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쌀미자의 원래 그 뜻이 뭔가 하면은 고대 사람들은 태양을 십자로 표시했습니다. 십자가 태양신의 표식이었어요. 그 십자 사이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면은 하나씩 더 이렇게 나오면은 8개가 되겠죠. 선이. 그것을 동그랗게 만든 수레바퀴. 옛날 달구지 수레바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태양신 숭배의 표식이었기 때문에 바티칸의 표식이 수레바퀴입니다. 사실은 그게 십자라는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상징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라는 것에 뭐가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에너지가 들어와야 우리가 기가 살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거는 쌀미자에다가 쌀미가 바로 십자가에다가 그 빛이 나는 그 모양 아닙니까? 쌀미자 쓰면은 8개 옷으로 빛이 나가는 거. 그걸 우리가 곡식을 먹을 때 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곡식은 이 농약이나 제초제 이런 걸 해서 기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곡식을 그 만들 때 이제 기를 넣어서 하는데 이상한 것이요. 약을 준 것은 기가 없어요. 우리가 산삼을 찍어가지고 딱 보면 기가 있어요. 집에서 기른 삼은 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쌀미자에다가 흰백자를 붙여놓으면 무슨 잔지 압니까? 찌꺼기 박자입니다. 쌀은 쌀인데 흰 쌀을 찌꺼기 박이라 그래요. 찌꺼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미를 먹잖아요. 현미는 소화가 안 되니까 이제 껍질을 탄소로 바꿔서 거기에 있는 이제 미네랄을 우리가 흡수한다고 보면은 미네랄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이 땅의 미네랄이 거의 다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미네랄이 제일 많은 보고가 바닷물이에요. 그래서 바닷물로 만들어진 소금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염 말고 천일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모든 나오는 음식, 밀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밀이라 해놨어요. 여러 가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중에서 예수님이 이것이 좋다고 한 것은 소금밖에 없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다른 건 좋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대개 보면
뭐 잘 안 먹습니까? 소금 안 먹어요. 지금 여름이에요. 땀 흘리고 여러분 혀를 갖다 이게 피부에 대보면 어떻습니까? 짜요. 소금은 계속 빠져나가는데 소금을 안 먹어주면 미네랄이 고갈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미네랄이 없는 껍질에 미네랄이 없는 쌀을 찌꺼기라 건다면 우리 몸도 흰쌀처럼 뭐가 돼버려요? 찌꺼기가 돼버려요. 찌꺼기가. 그래서 이 여름에 주의할 거, 특별히 주의할 거, 절대 찬 거 좀 덜 먹자. 네, 내 몸이 감당할 만큼. 그 다음에 뭐를 좀 잘 챙겨 먹자요? 소금을 좀 잘 챙겨 먹자. 지금 여름을 이기는 가장 현명하고 유일한 방법은 소금 잘 챙겨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갈증이 났을 때 물을 마셔도 입마름이 가시지 않는다면 소금 부족이에요. 배에서 꿀꿀꿀 도랑물 내리면서 가는 소리가 난다. 손발이 저리고 쥐가 난다. 앉았다 일어서면 어지럽다. 기억력이 멍하고 바보같이 된다. 이게 거의 대부분 소금 부족과 연관이 있습니다. 소금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내가 소금 부족인 걸 아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나는 왠지 모르게 단 음식이 자꾸 좋아진다. 그러면 소금 부족이에요. 자, 여러분, 안동 가면은 강고등어가 유명합니다. 그죠? 동해에서 잡아서 오다가 이제 썩을 때쯤 되면 개울에서 이거 배를 따서 소금을 쳐요. 그러면 안 썩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소금이 균의 체액을 갖다가 삼투압에 의해서 빨아내가지고 부패를 막아주니까. 이 소금이 우리 몸의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아주 강력하고 탁월한 방부제입니다. 근데 이 당분도 방부제예요. 우리가 매실을 갖다 담그면 그 딱딱한 것도 설탕을 넣어놓으면 쪼글쪼글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 시대나 이제 고대 세계는 이 설탕을 가지고 염증 치료에 많이 썼어요. 피부 외상에 이렇게 이게 궤양이 생겨가지고 욕창이 생겼을 때는 설탕이 아주 잘 듣습니다. 설탕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붙여놓으면은 이 설탕이 이 욕창에 있는 균의 체액을 빨아내가지고 죽여버리니까 살이 잘 사올라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코올도 방부제니까 이렇게 주사 놓고 할 때 이제 살균 소독하죠. 그래서 소금, 설탕, 알코올이 3대 방부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소금이 부족할 때 인체가 다른 방부제를 찾는다는 신호가 단계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름에 우리가 땀 많이 흘리고 육체 노동이 좀 심할수록 소금을 좀 잘 먹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제 어쨌든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여름에도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데 가급적이면 피부는 찬물로 좀 모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우면 폐포가 닫혀가지고 호흡이 안 돼요. 그래서 맨발로 걷고 찬물로 좀 씻어줘야 폐가 열리면서 이제 호흡이 잘 될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지금 7월, 8월, 9월, 10월 한 3, 4개월 이제 한여름을 이제 지나게 되잖아. 그죠? 이제 우리가 겨울을 지나는 것도 환자분들이 쉽지 않지만은 여름을 지내는 것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덥다고 문 딱 닫아버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어버리면 그게 아주 기분도 안 좋고 냉방병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걸 하더라도 좀 문을 여서 공기가 좀 소통되게 하면서 어쨌든 좀 땀을 좀 너무 덥고 할 때는 계속 이렇게 시원하게만 하려기보다는 한번 땀을 흘려가지고 한번 쫙 빼고 나면 순환이 잘 되면 더위를 안 탑니다. 우리 몸은 순환이 잘 되면 더워도 더위를 안 타고 추워도 추위를 별로 안 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생님 이게 만성으로 가는 병은 이게 투병하기가 참 힘들어요. 만성으로 가는 병은. 우리가 그래서 잔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 합니다. 그래서 이 병에 있어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말을 타고 들어와서 거북이를 타고 나간다 이렇게 해요. 말을 타고 들어와서 거북이를 타고 나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병이 올 때는 나는 그게 감각이 없어 못 느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 회복되기까지는 너무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 속담에 병은 말을 타고 들어와서 거북이를 타고 나간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어떤 큰 것에서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속담을 한번 풀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라가 망한 데 있어가지고 이 편자 있지 않습니까? 말 편자. 말 밑에 이 쇠발굽을 달아주잖아요. 그죠? 그 편자가 하나 잘못되면은 말이 달리지를 못하고 그럼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전쟁의 준비를 못하고 나라가 망한다. 우리 몸도 그래요. 병들어 죽고 사는 문제가 뭐에서 제일 문제냐. 사실은 사람은 왠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식욕에 제일 약합니다. 아담도 거기에 무너졌고 에서도요.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부를 팔았고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도 뭡니까? 먹는 문제였어요. 사도 바울이 쓴 글에도 보면 우리가 위장을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제발 그것 좀 하지 마라. 오죽하면 성전을 더럽히면 멸망한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왜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도 식욕에 무너지느냐. 너무 좋아하면요. 요번에 한 번만 하지 이렇게 나가요. 근데 그 한 번에 한 번으로 절대 안 거치고 도면의 현상으로 계속 이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투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이제 열심히 해서 병이 나은 분들 보면요. 대부분 가족이 잘 협력했던 가족들, 뭐 아주 잘났습니다. 근데 혼자 하고 가족의 어떤 반대가 있으면, 그건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런 건강 생활에 대한 모임에 올 때 한번 가족들이 오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날도 덥고 오래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날이 더울 때 피가 속으로 들어가요, 겉으로 나가요? 겉으로 나가니까 찬 걸 소화하고 할 여력이 거의 없다. 그래서 더울수록 이열치열 좀
따뜻하게 먹자. 그리고 열심히 움직여서 땀을 흘리면 외래 시원한데 이 소금이 빠지면 문제니까 어쨌든지 좀 더울 때는 조금 간간하게 먹는 것이 훨씬 건강에 유익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의 조급함을 좀 깔아앉히고 가족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게 생활 속에서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가 생활을 안 바꾸고 어떤 신비한 뭔가를 찾아서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은 결국은 더욱 힘들어지고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여름을 투병해 나가는데 참고하셔가지고 배탈 한 번 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름에 설사 한 번 하고 나면 사람의 기운이 쫙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탈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서 모두가 건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 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법칙에 부합된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처음에 이걸 좀 하면요. 대변이 한 5일, 일주일 또 못 볼 때도 있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4일 만에 봐도 볼 때만 시원하면 괜찮아요. 한 번씩 이제 나쁜 것을 한번 저녁을 안 먹으면은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안에 중요한 걸 할 때는 이 장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것들이 고쳐진 다음에는 매일 또 보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이 생활을 바꾸면 한 일주일 정도도 보고 싶도 안 하고 나오지도 안 하고 먹는 거에 비해서 그러다가 이제 4일, 5일 되면 이제 한 번씩 나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제자리 잡아 나가죠. 근데 또 리듬이 깨지면 또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둥 뿌리를 안 합니까? 집으로 치면은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죠? 우리 몸의 기둥은 소화기관입니다. 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 환자는 자꾸 암에 신경 쓰는데 암의 신경이 아니고 소화기관에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위장에 우리 몸 전체를 주관하는 힘이 있다. 위장이 우리 몸 전체를 주관하는 힘이 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간단합니다. 그 생리학적인 건강 원리는 암이 어디 있고 크고 그거 신경 안 써요. 소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채소를 많이 먹으면 생채소를 그 독성을 간에서 해독을 못하면 피부가 노래져 버립니다. 피부가 누리끼리해지면 채소나 과일 많이 먹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두 달 곡식 위주로만 먹다 보면 피부가 그저 화해져 버리죠. 대변 4일 만에 봤으면 몸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근데 이제 만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를 받는다. 산돼지를 잡을 때 절대로 총으로 쏴서 잡지 않고 개로 훌기는 거는 위기와 공포와 두려움을 줄 때 간에서 나간 쓸개물이 쓸개에 고이는데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그죠? 그러면 췌장에서 소화액이나 쓸개물이 십이장으로 안 내려가면 위에 음식이 못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소화에 장애가 오면 우리가 그걸 흔히 말하기를 신경성 위장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그 환자가 자기 마음도 잘 다스려야 되지만은 가족들이 어떤 생각이 어떤 것보다도 몸이 원하는 원칙을 이해해서 협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이 피가 순환은 느린데 이 뇌의 피가 한쪽으로 몰려버리면 위험하죠. 근데 이제 기억할 거는 혈액순환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심장이 이게 뛰는 힘은 최대 힘이 450g입니다. 고기 한 번도 들었다 놨다 못해요. 우리 몸 전체의 피를 돌리려면 80톤 이상의 압력이 필요해요. 그 압력이 심장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이 사지의 모세혈관 운동입니다. 모세혈관이 제일 많은 게 손발 끝이지, 그죠?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순환이 안 되면 막 심장을 충격 주는데 한국 사람들은 손을 따서 십선에 피를 내주면 되죠.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다에서 아무리 순환 모다가 물을 돌려도 호수에 에어가 차면 안 돌아버리지 않습니까? 이 혈액 속에 이 공기층이 손끝에 몰려가지고 진공이 생기면 피가 안 돌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만 따져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는 풀마이 뽑는 겁니다. 풀마이. 인간이 건강 자세에서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조져 앉아서 똥 싸는 자세예요. 그럼 척추가 축 피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게 풀을 뽑을 때 이게 모세혈관에 이게 진공이 생기지 않고 순환이 되면은 기혈도 잘 순환이 되고 운동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풀 많이 주신 거예요. 노력 좀 하라고. 그런데 사람들 약 쳐버리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왜 우리 환자분들 오면 작년만 해도 다 풀 뽑았어요. 깨끗하게 앉았다. 이게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더니만 뭐 가서 그냥 풀 다 뽑아버리더라.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두 다리로 왔다 갔다 그런 거 이상으로 이것이 중요해요. 거꾸로 서는 거, 매달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예,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손을 많이 쓰는 거예요. 굉장한 운동 아닙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이미 근육이 물러버린 거지. 햇볕을 하우스 안에다가 식물을 심어 놓으면 건드리면 부러져요. 햇볕이 나오면요. 막 질겨져 버립니다. 하루 이틀 새. 우리가 햇볕을 봐야 근육이 튼튼하고 연골도 탄력이 생기죠. 우리가 음지식물처럼 지금 자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사람들이 뭐 좀 하시오 그러면 나 같은 화이트 칼라가 뭐 블루 칼라 하는 일을 하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진짜 노동만큼 신성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그 원주에 가면 그 김봉남 장모님이라고 이분은 문수전도 하는 분인데 호미를 가져다니다가 길 가다가도 나무 밭에 들어가서 밥 매주고 가요. 항상 웃고 항상 행복해. 그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니까요. 요즘은 뭔가 대가가 있어야 뭐 풀도 매지 않습니까? 그죠? 내 건강을 위해서 좀 그런 걸 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인식이 안 돼 버렸으니까. 어쨌든지 이게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손을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 기혈이 순환이 잘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손을 많이 쓰는 이게 장인들이 대부분 건강하죠. 네, 우리 좀 쉬었다가 12시 한 반쯤 4층에서 식사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